안녕하세요. 메디친 그룹 방학학습법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내용은 자소서 FAQ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의대 선배가 답해드립니다. 자소서 FAQ라고 써두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 시즌이 바로 자소서를 많이 쓰게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자소서에 대한 고민들 이 영상으로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해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의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송티이고요. 현재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 강남 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 질문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써야 하죠? 지금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자소서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소서 첫 문장 쓰기 참 힘들다, 맞죠? 저도 자소서 쓸 때는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멍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거. 그래서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활동만 나열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의 시간 투자는 얼마나 하셨나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쓰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3-4시간씩 막 써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같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 넥스트 레벨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굿 자소서, 배드 자소서가 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소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자소서를 제가 쓴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소서를 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단계로 뭐 했냐면 제 생기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생기부를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정리를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건데 일단 수상 경력이 있을 거고요. 맞죠? 네, 이런 수상을 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이 있을 거고요. 자율활동이 있을 거고 동아리 활동이 있을 거고요.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특, 독서 이렇게 또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서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모범상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 이런 것들 있다면 그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수상 경력에서 제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독서 토론 리그 이런 거. 의미 있다의 기준은 뭐냐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요. 내가 발전을 한 과정이 있는 그걸 녹여낼 수 있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 보세요. 그래서 독서 토론 리그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대회 이거는 뭐냐면 진로 제 꿈을 PPT로 발표하는 대회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스토리로 할만하니까 이런 것들 써놨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독서 토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여러분들 제가 동아리는 과학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동아리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대회, 프로젝트 대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 활동이니까 프로젝트 연구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턴십 체험 활동 이런 것들도 했었기는 한데 이제 그 인턴십 체험 활동이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진로 PPT 발표하는 거였거든요. 무슨 체험 활동 여러 개 하고 그런 것들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롤모델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꾸준히 해왔던 활동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자소서에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생기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소서를 쓴 과정이 뭐냐면 의미 있는 활동을 정리해 보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동기, 과정, 결과 순서대로. 근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적어야 되고요. 동기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많은 그래서 한 편의 스토리가 많이 짜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게 봉사활동이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 봉사활동을 쓰게 될 거예요. 자소서에. 자소서에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그 새올림 과학축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과학축전이 뭐였냐면, 그 부스를 열어서, 과학 부스를 열어서 오호 물병이라고 하는 그 먹을 수 있는 물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는 물병을 같이 만들고, 그래서 그걸 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그때 왜 이 활동을 선정을 했냐면 과정이 좀 재밌어요. 그 뭐 어떤 친구가 막 떼를 쓰면서 막 그 줄을 서야 되는데 떼를 쓰면서 막 어쩌고 하다가 제가 제지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녹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양병원 봉사를 좀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 봉사를 하면서 이제 또 할머니들과도 이제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양병원 봉사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제가 선생님 소개로 학습 멘토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학습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멘토로 가서 이제 내신 대비하는 방법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남을 돕는 일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겠다. 이런 게 이제 느낀 점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런 작업들을 하셔서 이 2단계까지가 뭐냐면 자소서에 쓸 활동을 결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재를 찾는 겁니다. 각 문항에 적합한 소재요. 근데 제가 자소서를 쓸 때랑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랑 문항이 좀 다르더라고요. 라떼는 이제 세 문제였어요. 세 문제였는데 이게 두 문제로 바뀌어서 1번, 2번이 각각 뭐냐면 그 라떼의 1번, 2번을 합친 거더라고요. 진로를 위해서 했던 노력을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같으면 이제 이때 뭘 썼을 것 같냐면 이제 그 야자특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저만의 약간 그 독특한 활동인데 뭐냐면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친구들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야자 때. 이런 것들 하면 이제 또 오하게 되죠, 맞죠? 활동도 이제 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활동은 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런 걸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잘 됐을 때 물론 기쁘긴 하지만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어서 야자특강 이런 것들을 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썼을 것 같냐면 독서에 관련돼서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로 관련 노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메디친이란 사이트는 의대에 가고 싶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의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의사라고 하는 진로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학교 활동에서 많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는 것이 되기 위한 과정은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뭐로 생각하자면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이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남을 위한 봉사정신, 맞죠?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게 나한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자질들을 어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또 다른 정신이 윤리의식이죠. 누군가 남을 다루고 남을 치료하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윤리의식 중요하잖아요. 그 윤리의식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독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번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1번, 2번에 썼던 거는 야자특강, 독서, 그리고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2번에 쓰는 거 아닌가요? 봉사활동도 여러분들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면 1번을 위한 봉사활동을 쓸 수도 있고요. 2번을 위한 봉사활동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노력에 경험과 배운 점을 써라 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 같으면 요 2번에는 봉사를 또 썼어요. 그 아까 제가 세울림 과학축전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과학 부스 여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세울림 과학축전이라는 게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열린 과학축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격차, 그 다음에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는 요런 봉사활동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 봉사 같은 경우에는 남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을 제가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봉사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각 문항에 적합한 소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마음껏 쓰자라고 써놨는데요. 뭐냐면 자소서 막상 이제 창을 열어놓고 뭐 써야 되지? 부터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간단하게라도 써보세요. 그냥 내가 이 당시에 뭘 했고 그래서 뭘 배웠다라는 걸 어떻게 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쓰세요. 그래서 일단 분량 걱정하지 말고 모든 소재에 대해서 다 써보세요. 쓸만한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소서는 한 번의 쓰기와 무한번의 수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쓸 때 일단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1번, 2번이 총 2,300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글자 수가 한 몇 천자 되냐면 6천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을 거의 다 쳐내서 만들어진 자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분량 걱정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 써두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정말 버리면서 아깝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 쓰면 돼요. 그냥 막. 그 다음에 제가 자소서는 한 번의 쓰기와 무한번의 수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수정을 할 때 편집과 재구성으로 자소서를 완성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 1번에 들어갈 소재들을 몇 가지를 정해둬서 막 썼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소재를 정해둬서 막 썼어요. 그 중에서도 나의 진로와 관련돼서 가장 이 면접관들을 제일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를 선정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적합한 소재라는 건 뭐냐고 하면 가장 배운 점이 많은 소재, 느낀 점이 제일 긴 거, 그걸 선정하면 좋아요. 학생들은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라는 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독특한 활동을 했어, 아니면 뭐 내가 R&E를 했어. 그러면 이 R&E에 집중해서 막 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자소서는 저도 R&E를 하기는 했지만 R&E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배운 점이 많은 소재는 아니라서. 근데 학생들은 R&E를 하면 무조건 그게 자소서에 쓰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배운 점이 많은 소재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의 자소서를 읽듯이 읽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거긴 한데 자기객관화라는 거거든요. 남의 자소서를 읽듯이 써보세요. 읽듯이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뭐가 생길 거냐면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이 논리적으로 뭔가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읽어도 이거는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자소서를 읽듯이 읽는 게 제일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 자소서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선생님도 물론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자소서는 결국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면접관을 어필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음표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써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자소서를 썼는데 한 4단계까지는 저는 한 방학 2주 정도 안에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 5단계에서 한 달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기간이 한 2달 정도가 있다고 치면 이 2달은 거의 자소서를 쓰는데 저도 많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단계에서 1달 반 정도 걸린다를 잡고 1, 2, 3, 4단계를 2주 정도에 쓰면 어느 정도 시간 배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 5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시간은 얼마나 들여야 하나요? 잘 써야 하나요? 이런 거부터 화려한 활동이 낫나요? 아니면 느낀 점이 많은 게 낫나요? 그 다음에 임팩트 있는 문장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문장이 잘 생각나지가 않아요 하는 그런 질문들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소서 언제부터 쓰기 시작해야 하나요? 이 영상을 방학 때 보고 있다면 지금 써야죠. 당연히 지금 쓰고 방학 때 다 끝내놔야죠. 근데 제가 이 영상 혹시나 고1, 고2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소재는 고2 겨울방학 때 정해놓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소서 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2단계까지를 고2 겨울방학 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부터를 고3 때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생각보다 편해요. 왜냐하면 왜 고2 겨울방학이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3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막 입시 공부하기 바쁘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자소서에 쓰게 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건 고1, 고2예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면 이제 생기부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이제 자소서의 1번, 2번 소재를 정해두세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쓰는 건 여름방학에만 쓰세요. 학기 중에 쓰지 마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소서의 시간 투자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랬거든요. 공부하고 남는 시간, 공부 잘 안 되는 시간, 요때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과목을 너무 오래 보면 약간 모드 변경이 필요한 날이 와요. 그래서 그 모드 변경을 할 때 자소서를 쓰면서 약간 이렇게 모드 변경을 하면 저는 그게 좋기는 한데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소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막 써요. 학생들이 막 재밌다고 그러지 마시고 뭘 정해두면 좋겠냐면 최대 시간은 정해두세요. 그 최대 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시간이 최대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자소서를 써야 여러분들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또는 너무 빡빡하진 않게 그렇게 자소서를 써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써야 하나요? 이 질문은 결국에는 뭐랑 연결되냐면 재수생 친구들한테는 자소서 재탕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소서에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소서 때문에 붙은 사람도 못 봤고요. 자소서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 하는 만큼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잘 쓰겠다라는 압박감보다는 남들 하는 만큼만 쓰겠다. 근데 대신에 남들 하는 만큼이 높아요. 생각보다 기준이. 그러니까 잘 쓰려고 생각은 하되 너무 압박감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소서로 1등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수생은 자소서 재탕해도 됩니다. 재탕해도 되는 이유가 요 얘기죠. 자소서 때문에 붙은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없으니까. 대신에 재수생은 생기부가 안 바뀌었으니까 일단 소재가 다 정해졌죠. 그러면 문장에서 뭔가 좀 내가 물음표가 남을 것 같다? 그런 부분만 수정하시고 그냥 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는 자랑할 만한 활동이 없어요 하는 친구는. 이 활동은 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막 이렇게 자랑할 만한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활동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R&D를 했다.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뿌듯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본인은 뿌듯한데 그게 정말 입시 사정관님들한테 어필이 되겠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R&D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R&D를 한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 거 아니냐고요.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어필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년간 수많은 활동을 보셨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활동을 어필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운 점을 어필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의대를 갔으니까 의사라고 친다면 내가 의사가 될 자질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자소서에 어필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정은 최대한 짧게 쓰되 동기와 배운 점을 길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자소서에서 입사관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활동은 변변치 못해도 활동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도 포장지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포장지가 여러분들의 글인 거죠. 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화려한 언변 이걸 요구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분들은 무미건조하시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배운 점.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갈 만한 내가 이런 진로를 꿈꿀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임팩트 있는 문장을 써야 하나요? 이 질문 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임팩트 있는 문장을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은 돼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문장을 써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소서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소서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생기부만 봤을 때 의미 없어 보이는 활동들, 그냥 남들과 다 똑같아 보이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활동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활동이 내 진로를 결정하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라고 어필하는 과정이에요.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활동을 의미 있었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니까 문장이 임팩트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 문장을 언급하면 여러분들에게 약간 압박감 이런 게 들 수 있어서 좀 고민은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쓴 게 뭐냐면 저는 친구들이 저를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송티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송티? 그게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야 이제 면접관님들이 읽어도 좀 글이 좀 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 있는 문장을 쓰는 게 좋고 또 제가 봤던 자소서 중에 하나 제일 임팩트 있었던 문장이 저는 시험관하기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을 봤어요. 그러면 확 눈에 띄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험관하기로 태어났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문장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임팩트 있는 문장을 쓰는 게 좋기는 하다. 왜냐하면 의미 없어 보이는 활동은 의미 있었다고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문장에 이런 임팩트 있는 문장을 넣어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굿 자소서, 뱃 자소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대생 4명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뭐가 굿 자소서고 뭐가 뱃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대생 1은 접니다. 저고요. 평범한 활동, 내실 있는 포장지. 제가 포장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장지는 화려한 언변 이런 게 아니라 느낀 점. 그래서 내가 자질을 어필할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배드 자소서는 나 이런 활동 했어요. 나 R&D 했어요. 프로젝트 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배드 자소서예요. 왜냐하면 면접관님들한테는 그런 거 다 똑같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의대생 2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솔함이 담긴 자소서가 제일 좋다. 배드 자소서는 남이 써준 자소서다. 남이 써주면 티나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수많은 자소서가 있잖아요, 세상에. 맞죠? 근데 이걸 남이 써주면 분명 티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그런 느낀 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대생 3은 내 발전을 보여주는 자소서. 배 자소서는 내 활동만 나열한 자소서. 저랑 또 생각이 비슷하시죠, 이분은. 네, 그래서 나 이런 활동 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배웠는데 느낀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의대생 4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느낌표를 만드는 자소서가 굿이고 배 자소서는 물음표를 만드는 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음표를 만드는 자소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남는 자소서가 이제 물음표를 만드는 자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 이런 활동했어요. 나 R&D 했고 뭐 프로젝트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를 안 만들게 하려면 배운 점, 표장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문장 있잖아요. 저는 시험관하기로 태어났습니다. 확 임팩트가 꽂히죠. 느낌표가 확 들잖아요. 이런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써야 할까요?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소서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냥 막 쓰세요. 막 쓰시고 무한번의 수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작성 시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투자 최대 2시간. 근데 공부 안 될 때 그 다음에 모드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자소서 넥스트 레벨이 되는 방법,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이 학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걸 어필해야 좋은 자소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굿 자소서, 뱃 자소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렸네요. 제 좌우명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do your best, then you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노력과 땀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요 메디친 사이트의 커뮤니티 내에 글 남겨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멘토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네, 메디친 사이트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소서 특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